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오늘 일단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서 휴정한 분위기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쯤에 연준의 베이지북을 포함해서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수요일 정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준점이 없는 가운데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의 경기 지표들과 더불어서 오늘의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하나씩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간밤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유럽 쪽의 경기 지표를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바로 유럽 최대 규모의 독일의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대한 침체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연간의 GDP 성장률 계속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 끝에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모습으로 역성장으로 돌아섰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 마이너스 3.8%까지 큰 폭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3년 만에 침체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더 크게 경고 시그널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트 브란트 통계정창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최근의 진정세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가 경기를 가로막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2020년의 큰 충격에서 독일 경제는 아직까지 크게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독일 경제는 2022년에도 4분기 마이너스 0.4% 그리고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0.1%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독일 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바로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고금리와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이 최근의 매크로 환경들의 경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뿐 아니라 화학 섹터에서도 거의 20% 정도의 역성장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ECB 측에서도 지금 로버트 홀츠만이라고 하는 매파적인 기조를 갖고 있는 ECB 위원이 또 올해 내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독일 경제 지표 그리고 이렇게 ECB 관련된 위원의 멘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럽 증시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로버트 홀츠만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4월 금리 인하와 관련한 질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서 최근 우리가 본 것은 몇 주간 반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라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렇게 유럽의 경기 상황 함께 체크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이오와 경선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전 10시부터 개막이 됐는데요. 일단 아이오와주는 인구 320만 정도를 갖고 있고요. 1,600여 개의 코커스 장소에서 모인 공화당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같이 이렇게 후보에게 각자 한 표들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그런데 아이오와 코커스가 역대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은 지지자들에게 이런 추위의 난관을 뚫고 코커스 장소에 도착해서 이 투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굉장히 크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가 50%를 넘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약에 절반을 넘기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멘트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아이오와 코커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접전을 연출해 왔다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선거 경제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는 미국 대선이 있기도 했었고요. 앞서서는 대만의 선거가 있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4월에 총선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측에서는 글로벌 선거 결과가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온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실까요? 지금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5가 중국에서 상당히 부진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애플 측에서 중국의 판매 부진을 겪게 되면서 가격 할인에 나섰다는 보도입니다. 애플의 중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애플은 최신 기종인 아이폰 15 시리즈의 가격을 $70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에 또 순절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이 할인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기종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할인폭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8%까지 크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500위안의 할인폭은 기종에 따라서 이렇게 할인율이 책정이 됐고요. 애플은 또 노트북인 맥북 에어의 일부 모델 가격도 $112 정도 내렸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아이폰의 최대 시장 중 한 곳이 중국인데 최근에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직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른바 애국 소비의 영향을 통해서 중국에서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스마트폰의 이런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고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은 부진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캐널리스의 수석 부사장 니콜 팽은 경쟁이 격화하고 애플 팬들이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상황에서 애플은 특히나 중국에서 판매를 늘려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가격 할인은 전혀 놀랍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 제외한 유럽 시장을 포함해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 함께 보시죠.